유튜브에 있는 이상엽 수학 강좌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뭔가 제 얘기가 하고 싶어져서 글을 쓸까 하다가 동영상으로 남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동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상엽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수학 공부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수학 공부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게 제가 들은 강좌가 딴 게 아니라 뭐 이런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이런 기초적인 수화 연산, 수의 개념들. 그래서 사실 이게 1강이에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했다고 하기에도 되게 민망한 그런 수준이지만 이걸 듣다 보니까 이제 내가 수학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일단 제가 수학이라고 하면은 할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왜냐면 제가 이제 수포자이거든요. 수포자라고 하면은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죠. 근데 이 포기라고 하는 단어에는 뭐랄까 내가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 잘하고 싶은 걸 마음을 접어버리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과목이 있으면은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거 뭐 그런 기호와는 상관없이 저는 수학을 잘 하고 싶었으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제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는 수학을 꽤 잘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학교 대표로 나가는 학교 대표로 수학 경시 대회를 나가는 학생을 뽑으려고 이제 후보를 몇 명 뽑아가지고 같이 시험을 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무슨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과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습지를 풀면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도 제가 왜 거기 그 후보에 올라서 같이 시험을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경시대회 예상 문제라고 나왔던 문제가 아마도 이제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뭐 문제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진짜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가지고 뇌가 뜨거워져가지고 막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정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뭔가 뭐랄까요? 아무튼 기분이 썩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수학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수학 공부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아마도 저와 비슷한 많은 수포자들이 그렇겠지만 보통 이제 수포자라고 하면은 중학교 때부터 그 수포자의 싹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수학이라고 하면은 가장 처음 배우는 게 집합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합이 이걸 왜 배우는 걸까? 왜 배우고 이게 뭘까?
뭐 하자는 걸까? 이게 도대체 왜 안경을 쓴 사람을 몇 명인지 안경 쓴 사람 한 반에서 안경 쓴 사람을 구하는 게 집합이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지? 약간 그런 의문들이 제대로 이제 소화가 될 시간이 없이, 소화가 될 겨를도 없이 진도는 막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너무 힘든 게 수학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많은 과목들도 배워야 되고, 또 중간고사가 오면 중간고사 쳐야 되고, 기말고사 쳐야 되고 하니까, 이런 수학이라는 학문을 뭐랄까요,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했던 시도조차 해볼 수 없게끔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중학교 때까지도 이제 내가 수학을 못하나 싶은 생각을 할 기회조차도 없이 고등학교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뭔가 이상해, 뭔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가르쳐 주니까 배우기는 하고, 그리고 배운 대로 문제를 풀면은 점수는 나오니까 뭐 어찌저찌 해서 굴러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터지게 되는 거죠. 이 문제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제가 교과 과정을 기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뭘 배웠는지 이렇게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왜냐면 이제 이때는 정말 성적으로 이어졌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이게 내가 뭘 배웠는지 몰라도 성적은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뭘 배웠는지 모르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적을 올려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 성적을 올리려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했는데, 이걸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커버를 하기가, 고등학교에 와서 이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문제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또 고등학교 때도 해야 하는 게 많죠. 수학 말고도 여러 과목도 챙겨야 되고, 이제 또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을 했는데요. 문과는 도저히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아무튼 역사를 싫어하기도 하고, 아무튼 문과는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과 성향의 뭔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과라고 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학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문제가 돼서, 보통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수학을 했던 고등학교면은 이제 2005년, 6년, 2004년, 5년, 6년 이때쯤에는 이과를 선택을 하게 되면 수능을 볼 때 수학 과목에서 이제 수학이 타입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가형하고 나형하고 나뉘는데요. 이과를 선택하면 가형을 봐야 되고, 문과를 선택하면 나형을 봐도 됐어요. 이제 이과면 이제 수학을 더 배우니까 이제 가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미적분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고 나형보다는 훨씬 어려운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 봐도 제가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수학을 포기했던 수포자이기 때문에 수능은 치긴 쳐야겠는데 이 수학 점수가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나형을 골라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가능하긴 했거든요. 저 같은 수포자가 많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봐도 되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될 경우 대학을 지원을 할 때 이제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도 이제 저처럼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나형을 친 학생은 아예 원서 접수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제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던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근데 또 제가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대학교에 와서는 또 컴퓨터공학부를 선택을 하게 돼요. 되게 우습죠. 왜냐면 컴퓨터공학이라고 하면 일단 공과대학이고 뭐 컴퓨터공학 가면 수학을 잘해야 될 거라는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진학했던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는 저처럼 이제 이과인데도 수학 나형을 수능에서 친 학생들이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뭐 여기에서도 할 얘기가 더 많지만 어쨌든 컴퓨터공학부라는 이 대학 전공은 제가 원해서 진학을 한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부모님이 이 과가 나중에 직업을 갖기 쉽다는 이유로 추천을 해주신 건데 뭐 이런 자세한 얘기는 뒤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학을 컴퓨터공학부로 진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수학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제 가졌던 의문, 풀지 못한 이 고리가 고등학교 때도 나한테 영향을 주더니 대학교 와서도 나한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계속 뭔가 이 수학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되지가 않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학 소리만 들어도 정말 진저리가 나더라고요. 정말 수학이 내가 무슨 전생에 수학하고 원수를 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대학도 수학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긴 했지만 어찌저찌 우당탕탕 졸업은 했습니다. 고등학교 수능을 친 것처럼 졸업은 하긴 했는데 취업을 이것도 개인사를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할 말이 많지만 취업을 개발자로 첫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개발자라는 것도 범주가 굉장히 넓고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흔히들 이제 수학을 잘해야만 개발자가 되나요?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개발자가 어떤 개발자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제가 이제 처음 직장을 가진 제가 처음
취직이 됐던 회사에서는 저는 이제 iOS 개발을 했습니다. 뭐 이 얘기도 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뭔가 갑자기 뭔가 나는 iOS 개발을 하고 싶어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굴러 가다 보니까 내가 선택을 해서 뭔가 이렇게 알고리즘이 이렇게 막 있으면 내가 이 길로 갈 거야, 이 길로 갈 거야, 이 길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있으면,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여기 서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등을 팍 친 거예요. 그래서 막 굴러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떨어진 곳이 여기였어요. iOS 개발자. 그래서 사실 이 iOS 개발은 클라이언트 개발이기 때문에 수학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이 iOS라는 것도 어떤 앱을 개발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수학이 엄청 중요한 그런 앱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화면 보여주고 백엔드에서 가져온 데이터 불러다가 화면 보여주고 사용자하고 인터랙션하고 뭐 이런 간단한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써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 싸매고 나의 지식을 총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썼던 지식이 비례배분이 아니라 방금 저 이상엽 수학 보고 배운 건데, 비례식기. 진짜 제가 iOS 개발을 하면서 썼던 수학적 지식이라고는 사칙연산과 비례식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iOS 개발자가 될 수 있었고, 이렇게 제가 아마 2년, 4년, 3, 4년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얘기가 길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수학을 무시를 하고 살다가 도저히 이제 무시를 할 수 없는, 뭔가 이제 계속 나를 찌르는 거죠. 나는 정말 너랑 연을 끊고 살고 싶은데, 뭔가 제가 처한 상황들이 계속 이 수학이라는 것에 계속 괴롭힘을 받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제가 이제 다 커서 이제 직장을 구하고 난 후에, 그러면 한 24살, 25살 뭐 이때쯤이겠죠. 이때 정말 마음을 먹고 수학 공부를 다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그렇게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그러니까 수학을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책을 딱, 그때는 아직 제가 정석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석책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 고등학교 정석책 아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것도 보는데 똑같은 기분이 또 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했던 그 마음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뭘 모르냐. 그러니까 수학을 하면은 수학이잖아요. 내가 이 수학이 뭔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왜 수포자가 되었나? 왜 사람들이 수학을 포기를 할까? 이거를 설명하는 게 왜 사람들이 수학을 포기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자, 여기서 이 포기라는 게 싫어서 포기한 경우가 아니고, 싫어서 안 하는 경우가 아니고, 잘하고 싶은데도 정말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일단은 첫째로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제외가 되죠. 그래서 이미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수학을 포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모른다기보다는 이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보통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강의를 듣고 나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강연자가 시간을 주면 조용하죠. 근데 이 조용한 게 뭐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뭘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그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질문을 할지, 내가 뭘 모르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이 나오는 건데,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면 이 질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지의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좋아, 나는 수학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그럼 나는 뭘 모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내가 뭘 모를까, 내가 무엇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수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의외로 되게 간단한 문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1번 경우, 사람마다 경우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경우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저는 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학을 포기한 이유는, 수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수가 뭔지 몰랐던 거죠. 수가 뭐지? 이게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제 수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가 있고, 수와 연산들이 이제 주가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식이 이렇게 막 있으면 뭐 ax 제곱 곱하기 bx 플러스 c는 0. 딱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수가 되겠죠. a, x, b, x, c 이런 건 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또 뭐 미적분, 시그마, 제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 그래서 수와 연산이 합쳐져서 뭔가 이제 막 계산을 하잖아요. 그걸 대수라고 하나? 아무튼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등학교의 범위의 그런 수들은, 수학은 그래서
내가 왜 수학을 못했을까? 내가 왜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걸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중학교 때 느꼈던 그 찜찜함, 중학교에 들어와서 집합을 배울 때부터 느꼈던 그 찜찜함,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하고 있는가, 수가 무엇인가, 연산이 무엇인가, 이거를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저에게 물음을 던졌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일하던 과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때의 과장님이 아마도 지금의 제 나이쯤의 과장님이었고, 저는 그때 어린 초짜 개발자 20대 초중반.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과장님, 저는 수학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숫자 1이 뭐죠?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 과장님이 조금 뭔가 좀 오픈이 되어 있고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잘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일 것 같아서 이분에게 질문을 드린 건데, 이분이 이제 제 질문을 듣고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가 내 질문이 귀찮아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몰라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그때 저는 받아들였고,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던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아,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람들이 수를 모르면서도 수학을 잘할 수 있구나. 이제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의 경우는 아니었던 거죠. 이 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수학을 하기 힘든 약간 그런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제 나이가 24, 5, 아마 6? 이제 일도 하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수학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건 하진 못했고,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 기간에 수가 뭘까? 수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학이란 게 이런 학문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주 느리게 나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국어, 다른 과목들, 국어, 대표적인 것들, 영어, 국영수, 사, 과학, 뭐 이런 거면은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수학은 수학, 사회면 사회탐구, 과학탐구 뭐 이렇게 있었고, 저는 문과가 아니어서 사탐은 잘 모르겠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화생지, 물리, 화학, 수학,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는 이 과목들 중에 수학만 조금 약간 범주가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국어, 뭐 영어는 언어에 관련된 거니까 빼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뭐 이런 거는 학습을 하는 대상이 굉장히 명확하고 눈에 보이고, 그리고 뭐랄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들인데, 수학은 도대체 이게 뭔지 이게 약간 좀 범위가 달라요. 범주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왜냐면 수학은 초등학교 수학, 뭐 중학교 수학에서는 이제 이 수학 문제를
물리처럼 다루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이제 그 나이대의 친구들은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없다고 보나 봐요, 어른들은.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엄마의 나이가 몇 살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의 두 배, 내 나이의 두 배가 되는, 몇 년 후에 내 나이의 두 배가 엄마의 나이가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물리는 아니지만. 그리고 무슨 뭐 시속 몇 킬로로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뭐 이런 식의 약간 이 수학이라는 게 순수한 수학이 아니고 약간 물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예를 가지고 문제를 내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뭐 아까 말씀드린 집합만 하더라도 한 반에서 뭐 안경을 쓴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뭐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뭔가 이런 예들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어떤 수학을 배웠는지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갈수록 뭔가 이 물리적인 것들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굉장히 추상적인 사고를 요하는 그런 학문인데, 왜냐면 그렇죠.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다른 학문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한 추상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모른 채로 수학을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20대 초중반 이후로 이제 정말 수가 뭘까, 수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서 다시 이제 개념을 정립하면서 깨달은 것들인데, 수학이라는 게 수학과 물리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수학은 정말 추상적인 거구나. 그리고 그 추상적인 사고를 수학이 추상적이라는 걸 제가 언어가 정말 잘 안 되는데요. 수학이 정말 추상적인 학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데에는 이 수라는 게 어떻게 범위가 확정이 되었나, 이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던 그 이상엽 선생님의 가장 기초 강좌, 또 이 수의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자연수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점점 자연수, 뭐 음의 정수, 뭐 유리수, 무리수, 실수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데,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사고가 여기서 멈췄던 것 같아요. 유리수. 기껏해야 여기까지. 뭐 자연수야 뭐 아주 쉽죠. 왜냐면 자연수는 물리 세계에 대응되는 수니까 한 개, 두 개,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음의 정수도 강의를 들어보면 서양에서는 이제 음의 정수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학습자 입장에서는 저는 음의 정수는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의 정수까지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정수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 유리수도 굉장히 받아들인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유리수까지도. 유리수도 유리수의 정의는 두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유리수. 유리수란 두 정수의 분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자, 그러면 나의 지식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는 분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그런데 분수는 나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죠. 아니, 그러면 유리수는 두 정수의 나눗셈의 결과인가? 이 분수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약간 헷갈리죠? 그래서 저의 지금 거의 진짜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내가 받아들였던 수의 체계는 기껏해야 유리수도 아주 간신히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실수나 무리수를 다루는 고등학교 수학을 잘 할 수가 없겠죠. 뭐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이렇게 풀면 이런 답이 나온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점수, 뭐 문제 몇 개 더 맞춰서 점수를 몇 점 올릴 수는 있었겠지만, 실수와 무리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식을 만들고 그 식을 이해해서 풀이를 하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조금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수학을 잘한 친구들은 그러면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받아들여서 수학을 잘했던 걸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자연수에서 음의 자연수를 받아들여서 정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왔던 것처럼, 어떤 친구들은 이제 유리수에서 무리수까지의 확장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긴 얘기를 했지만 요점은, 내가 수학을 포기한 이유는 수를 몰라서였다. 첫째는 수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계속 진행을 했던 거였고, 다른 하나는 연산이죠. 이 부분은 제가 수는 아직도 무리수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허수도 저는 허수라는 개념이 오히려 무리수보다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역시 편하지는 않지만, 허수라는 게 있다는 게 편하진 않지만, 편하게 다가오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저의 상태는 실수까지는 오케이. 실수가 뭐 하자는 건지는 이제는 알 것 같은데, 자, 연산도 이런 말 하기엔 되게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연산도 제가 수학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게 4층 연산이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사실상 이 더하기 빼기는 두 개는 같은 거고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거라고 보죠. 왜냐면 빼기를 더하면 뺄셈이니까. 그리고 이 나누는 연산 자체도 이걸 뭐라고 하죠? 뒤에 나오는 A 나누기 B가 있으면 이 뒤에 나오는 B를 B분의 1로 역수를 취한 다음에 곱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덧셈과 뺄셈을 받아들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곱셈이라는 게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남겨보려고 했던 이유도 지금 사실은 제가 이런 내용을 글로 써보려고, 그러니까 나는 왜 수포자가 되었나 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글을 쓴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찍게 되었고 이 곱셈에 대한 이해가 진행 중이라는 걸 이 이상엽 선생님의 유튜브 강좌를 보고 갑자기 또 잊고 있던 나의 뭔가 묻어뒀던 그런 찜찜함이 다시 떠오르게 되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왜냐면 물론 저는 제 얘기를 하니까 제 경우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곱셈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이상엽 선생님이 저한테 좀 맞는 강좌를 하는 게 왜냐면 그분 강좌를 많이 본 건 아니고 지금 딱 하나 본 거지만 그 강좌만 보더라도 굉장히 당연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당연한 것들이 내가 한 번도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저 남들이 그냥 이거니까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넘겼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라 특히 제가 공부를 했던 1강 강좌 같은 경우에 비와 비율에 대한 강좌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나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들어보면 내가 알고 있던 정의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분이 강좌를 만드는 게 뭔가 이제 이런 기초적인 거를 배우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좌를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처럼 이제 수포자도 많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수포자가 되고 수학 포기를 하고 뭔가 이제 대학교를 다른 과로 진학을 하고 직장에서도 뭔가 계속 수학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4층 연산만 잘 해도 사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곱셈 나눗셈만 잘 해도 평생 살면서 미적분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뭘 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가 많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성인이 돼서 내가 왜 수학을 포기했는지 깨닫게 되면서 이런 경험을 공유를 하면 뭔가 조금 이제 이상엽 선생님 같은 수학 선생님들께서 왜 친구들이 수학을 포기를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지 이해를 하시고 조금 교육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